안녕하십니까.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권한 계정 관리와 보안 방안입니다.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해주실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사이버아크 코리아의 최장락 이사이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주제가 권한 계정 관리잖아요. 네. 근데 권한 계정 사실 좀 약간 생소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게 권한 계정인지 먼저 본격적인 발표 들어가기 전에 참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권한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일반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웹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개발자나 관리자, 운영자분들이 쓰시는 실제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계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권한이 있는 계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여러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보안이라 하면 바로 이제 권한 계정에 대한 보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안 분야에서 그리고 사실 계정 관리하면은 그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 관리가 IAM이라고 부르는 계정 접근 관리 분야 영역이 있는데 또 권한 계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사이버 아크가 좀 되게 선도적인 그런 분야 위치에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기존의 IAM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조금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사실 권한 계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말이 이제 IAM. 마찬가지로 계정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사이버아크의 권한 계정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계정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그런 보안 모니터링 및 감사들을 이제 제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권한 계정이라고 하는 보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따라서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사이버아크가 어떤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한 사례를 한번 데모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IT 환경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업무, 사스 어플리케이션 업무 사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금방 올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계셨지만 이게 언제 얼마나 빨리 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실제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실제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의 이제 IDC 센터에 실제 물리적인 서버들을 두고 운영을 하시던 부분도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런 운영 환경 자체를 마이그레이션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한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의 IDC에 있는 서버 자산 운영에 대한 보안을 실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관리자분들이 많은 고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주제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권한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업무 시스템에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데브옵스, 네. 뭐 오퍼레이션 환경에서의 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계정 또는 이제 머신 시스템 계정들도 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사용이 되는데 그런 인증 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전에 기자님께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내부에 있는 자산을 원격으로 열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예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 업무를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직원분들조차도 원격으로 뭔가 업무를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하시는 어떤 보안 솔루션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요건들이 점점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권한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던 모든 IT 자산이 우리만의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권한 계정들이 쓰였었는데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IT 환경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점 산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 계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저런 권한 계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이제 이런 위험성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아까처럼 폐쇄된 환경에서는 공격자 또는 해커가 실제 폐쇄된 환경에 접속을 해서 네. 그 안에 있는 시스템에 특정한 권한이 있는 관리자 권한을 취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뭐 넘어가서 네. 여러 가지 권한들을 획득하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네. 어려운 어떤 공격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대상이 공격자들한테 환경이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격자의 입장에서 예전에 어렵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폐쇄망에서 공개된 클라우드망에서 누군가 그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는 권한 계정만 있더라도 네. 그 안에서 관리되는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위협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 이런 환경에 있어서 예전부터도 사실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에 방화벽부터 침입 탐지, 뭐 샌드박스에 그거를 하는 뭐 포렌식 솔루션, 엔드포인트 솔루션.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안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보안의 솔루션들이 목적성이 있지만 네.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뭔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들을 막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거죠. 네. 그 수단들이 단계별로 영역에 맞춰서 이제 보안 솔루션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근본의 보안의 목적은 결국엔 이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안팀, 운영팀 또는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이제 데브옵스 팀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지만 네. 이런 여러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IT 보안의 핵심은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뭔가 권한이 있는 계정 보안이 어쩔 수 없이 코어와 우리의 중심 사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뭐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모바일 업무 환경이 이제 늘어나면서 사실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이제 좀 맞지 않다, 한계가 있다 네. 하면서 최근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있어서 핵심이 이 아이덴티티, 이 보호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엔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이제 경계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망, 외부망에 대한 의미도 없고 결국엔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한 저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보안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권한 계정 관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사이버아크라고 하는 회사는 네. 결국엔 최초 시작부터 저희의 이제 모토는 저런 프리빌리지 어카운트에 대한 보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년 이상을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년이나요? 네. 엄청 오래됐네요. 완전 전문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여러 가지 어떤 사례의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아크에서는 이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보안을 위해서 네. 저희가 뭐 최근에 MFA 그래서 그 이중 인증 보안을 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이 관련된 분야를 실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취득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 계정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때의 보안, 실제 사용자들이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뭔가 인스턴스, 뭐 어떤 퍼미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들을 쉽게 알고 그런 부분들에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사이버아크가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든가 AI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협 사항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발생시켜서 알려드리는 어떤 형태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사이버아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뭐 원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아이덴티티 보안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최근 핫하게 많이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아마 기자님도 나중에 이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9년, 2018년도부터 이제 2021년까지. 네네. 가트너가 매번 발표하는 자료 중에 네. 사이버아크가 뭐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가트너에서 매년 시큐리티 트렌드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올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보안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2018년도 전까지는 이 팸이라고 하는 분야는 탑 10에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2018년도부터 연속적으로 가장 핫하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팸이라고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아크가 한국에 작년부터 진출을 하면서도 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됐죠. 이제 국내 고객분들이 네. 예전에도 물론 동일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여러 솔루션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보안 대응 방안을 위해서 이 팸 솔루션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네.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팸의 요건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건가요? 이 부분은 네. 실제 팸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좀 나눠져 봤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우리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저 권한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객분들하고 파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고
그 100개의 실제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관리자분들이 만약에 5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50명이 50개의 계정으로 실제 100개의 서버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실까요? 몇 개가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그 대상 시스템에 네. 정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권한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고 그런 계정들이 제대로 패스워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바크는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스캐닝을 하면서 탐지를 해내고 탐지를 하면서 저희 쪽 그 팸에 등록을 시키는데 네. 그냥 등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에 따라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들어 놓을 계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워드를 우리가 정해 놓은 정책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악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공격자는 패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실제 그 대상에 들어가려면 실제 팸에 와서 인증을 받고 권한을 획득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사이버아크에서 제공하는 저런 이제 웹 포탈을 통해서 실제 권한이 있는 그 액세스 리스트만 이제 자기가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게 클라우드 기반인가요? 사스?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원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네. 저희 구축형도 솔루션을 가능하고. 네, 예.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사이버아크가 운영하는 사스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팸의 인증을 받는 사용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뭔가 그 누군가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상 자체를 팸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세션에 대한 내역들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팸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계정을 알고 IP를 알아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더라도 네. 패스워드 자체가 이미 변경이 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변경 중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각각 기업의 고객사의 정책에 맞춰서 네. 하고 있듯이 동일한 정책으로 여기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그래서 네. 현재 우리 회사 내에 얼마만큼? 어떤 시스템에 어떤 계정들이 산재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네. 패스워드가 변경된 주기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윈도우든 리눅스든 또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인스턴스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아야 보호 관리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안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몰라서 알지 어려워서 사실 보안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된 계정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반드시 이제 팸을 통해서밖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첫 번째 팸에서 요구하는 인증 정보. 네. 인증 정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아크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등록한 계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기존에 원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던 AD 계정 또는 이제 인증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네. 뭔가 사밀 기반의 SSO라든가 네. 또는 라디우스 기반의 OTP, 그래서 멀티팩트 인증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으로 인증을 받도록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보, 요구되는 정보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안에서 발생되는 세션, 이게 뭐 리눅스가 됐던 윈도우가 됐던 웹이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이런 모든 대상에 대한 세션들이 네. 전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위가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누군가가 회사에서 정의된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 네. 그러면 세션 자체를 중지나 종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누군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네. 거기에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알람을 해주는 건가요? 알람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관리자가 직접 원격에서 모니터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화면을 볼 수가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그 해당되는 모든 세션들을 네. 저희 다 저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장된 기록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UI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 어떤 사용자가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DB든 들어가서 접속한 계정, 네. 그리고 그 계정을 통해서 행위한 모든 행동들을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비디오로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한 이제 CentOS 리눅스에 들어가서 루트 계정을 통해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패스워드 명령어를 하면은 안 되는 사용자가 했다. 네. 그러면 세션을 바로 그렇죠. 차단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자 계정 관리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시스템 뭐 접근 제어라든가 계정 관리 그런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보여주셨던 그 팸에서 제공하는 5가지 기능들을 기존의 그런 시스템 계정 관리, 접근 관리 솔루션들은 제공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제공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는 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환경이 변하기 전에는 네. 이런 종류의 솔루션을 그 환경에 맞춰서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네. 비슷한 기능으로 이미 쓰고 있는 고객들이 이미 많습니다. 예. 근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기존에 회사 내에 서버가 하나 늘어나면 어떤 서버가 늘어났고 그 서버의 IP는 뭐고 네. 거기에 관리자 계정은 이걸 만들 거야라는 파악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뭐 탐색을 해서 수동으로 관리자가 입력을 하시는 과정이 있을 네. 수가 있는데 네. 클라우드로 옮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자산이 하루에 뭐 10개가 생길지 네. 100개가 생길지 1000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별점이 사이버아크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아크는 그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관계없이 네. 쉽게 이것들을 일관되게 할 수 맞습니다.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예. 두 번째 부분은 네. 아마 이제 기존의 솔루션들이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OS, 윈도우, 리눅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접근 제어를 잘 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는 예를 들어서 SaaS 어플리케이션,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런 방식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지 못하는 솔루션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응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새롭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이버아크 솔루션 자체는 이미 그런 대상까지도 같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용 플로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한 이제 솔루션 구성이 되고 나면 이 뒤에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웹사이트, 뭐 라우터든 네트워크 장비 또는 이제 뭐 VM웨어 서버든 네. 이 대상에 관계없이 저희가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자체적으로 그 접속할 수 있는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이미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부 접속을 하게 돼 있고요. 사용자들은 실제 타겟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이버아크가 제공하는 웹포탈에만 접속을 하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션에 대한 기록은 사이버아크가 대신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쭤보셨었는데, 사스. 사이버아크 솔루션은 이제 자유롭게 네. 뭐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스를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실제 고객사 내에는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하는 서버 하나만 구성이 되고요. 네. 그 커넥터가 실제 코어 저희 쪽 모듈하고 통신을 하고 실제 내부에 있는 자원 시스템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온프렘 환경에서 기존의 팸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업이. 네. 근데 그게 사이버 아크는 아니고 다른 솔루션이었어요. 네. 근데 사스 환경에서는 그 솔루션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아크를 사용했을 때 이 연동을 하거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사실은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만약에 온프레미스 쓰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만약에 그 온프레미스 환경이 뭔가 제약이 있다. 네. 그러면 뭐 두 가지를 공용해서 쓰실 수가 있죠. 두 가지를. 네. 온프렘은 온프렘에서만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아크는 사스. 네. 그래서 프리빌리지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을 네. 클라우드 전용으로 구성을 하시고 네. 내부에 접속하실 때는 기존에 원래 쓰시던 솔루션,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는 사이버아크를 통해서 뭔가 관리하실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것 통합된 같습니다. 계정 관리 뭐 환경을 구축할 수는 없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아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사이버아크의 네.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저희가 뒤에 그 타겟이라고 하는 다양한 타입의 대상들이 있는데 데이비든 뭐 OS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대상이 뭐든 간에 네. 대부분의 플러그인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옆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 지원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 맞습니다. 숫자인가 보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커넥터들도 있지만 네. 회사에서 우리 솔루션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가 없네라고 하셨을 때 네. 여기에 오셔서 해당 업무명을 검색을 해보시고요. 네. 검색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저희 쪽 UI에 그냥 업로드만 시키면 네. 바로 하나의 커넥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 새로운 것도. 맞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국내 기업이 개발한 툴도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 국내와 해외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OS를 보더라도 윈도우와 국내에서 쓰는 윈도우와 해외에서 쓰는 윈도우가 이제 동일한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네. 내가 접속을 할 때 어떤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느냐.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이 되더라도 뭐 국내만의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이제 사이버아크라고 그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제공드리는 이제 간략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뭐 오늘 세 번째 사항으로 그럼 사이버아크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IT 환경 변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원격 접속,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협력사분들이 고객사에 가서 뭔가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고객사 자체도 직원들 출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원격으로 뭔가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이버아크에서 제공하는 팸과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인증을 해주는 솔루션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내부에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고 접속한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데모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력업체, 개발자, 뭐 또는 유지보수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실제 이제 기업 내부에 저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사이버아크에서는 저 사이버아크 모바일이라고 하는 앱을 안드로이드나 iOS 용으로 이미 이제 마켓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리모트로 접속할 수 있는 저 페이지를 하나 제공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관리자가 이제 요청이 와서 관리자 역시도 저 페이지에 이제 사용자를 초청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객사 내부에는 이미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고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팸 솔루션에 붙여주면 보안적으로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저 아. 사이버아크 벤더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모듈을 저희가 제공을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관리자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어떤 사용자한테 저희가 제공할지 가장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의를 합니다. 뭐 오늘 한 4시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4시간 동안만 지정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사용자한테 부여해야 될 권한 이 사용자는 이제 서포트 IT라고 하는 그룹을 지어준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저 권한을 통해서 이메일로 실제 이제 접속해야 될 협력업체한테 보내요. 네. 그럼 메일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사용자도 이제 직접 모바일 폰에 저희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네. 저렇게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제 그 QR 코드를 찍기 전에 아까 관리자가 보낸 핸드폰 번호로 이제 인증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용자와 이름을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인증번호를 통해서 이제 인증 코드가 오고 라고 하면 이제 실제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네. 그럼 원타임으로 생성이 되는 저 QR 코드를 딱 찍으면 네. 이제 그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채널을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버아크에서는 저런 원격 QR 코드 페이지를 하나 제공을 해요. 그럼 저거를 내 폰으로 찍게 되면 중간에 보시는 저 접속할 수 있는 팸 URL 하나가 뜨고요. 네. 저거를 클릭을 하면은 해당 사용자한테 주어져 있던 권한, 아까 서포트 IT라고 하는 권한 그룹에는 네. 현재 저 2개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용자는 현재 유닉스와 윈도우 데스크탑에 네. 2가지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실제 그 안에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면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팸이 거기에 접속하는 인증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바로. 지금 리코딩이 된다라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록이 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은 해당 사용자한테 이게 지금 다 리코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사용자는 이제 들어가서 본인의 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연결을 하면 바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 접속을 시켜주고 리코딩 되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여기에 수행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지금 패스워드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쳤고요. 네. 그럼 이제 패스워드 명령은 지금 우리가 허가되지 않은 그래서 서스펜드 됐다라고 보실 네, 겁니다. 아래 하단에 우측 하단. 세션이 중지됐다. 너한테 이거는 허가되지 않은 명령어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이렇게 웹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세션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네. 있고요. 지금 패스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쳤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지금 해당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세션이 그냥 종료가 됩니다. 아, 네.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원격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 뭐 협력업체라든가 내부 네. 직원분들이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네. 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네, 이용하기가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다음 사례가 있나요? 네. 아, 네. 두 번째 부분은 네. 뭐 아까도 저희 사이버아크 강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벤더들이 못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웹 접속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OS라든가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제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네. 이제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원격 웹을 통해서 뭔가 중요 업무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그 웹 업무에 대한 어떤 통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웹 업무에 대한 어떤 저런 보안 통제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이버아크는 물론 팸 솔루션 자체만으로도 웹 통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9월에 바로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저희 쪽 서비스
솔루션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은 뭐냐면 웹 전용 팸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내가 SaaS 어플리케이션이든 또는 내부에서 쓰시는 모든 웹에 들어가실 때 네.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자기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팸에서 요구하는 우선 포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회사에서 등록한 웹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는 저 앱이 3개밖에 없고 좀 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들어가면 1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접속하고 싶은 웹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웹 통신들이 네. 전부 기록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그 안에서 발생되는 입력하는 정보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제가 지금 뭐 제가 운영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개 정도 웹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넷스윗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관리자가 보안 정책을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솔루션에 접속할 때는 나는 이중 인증을 받도록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세션을 기록할 건지 기록하지 않을 건지도 다 정의를 합니다.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이제 맨 오른쪽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이게 리코딩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사용자는 이제 그대로 업무를 보시는 거죠. 업무를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은행 계좌번호를 이 사용자가 변경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뭐 가끔씩 실제 중요한 어떤 필드를 내가 뭐 변경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 넷스윗이라고 하는 웹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네. 이 업무에서는 우리가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어. 네. 그럼 넘버라고만 치시면 그 넘버에 해당되는 세션만 딱 띄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무슨 행위가 있었는지를 비디오로 그대로 저희가 플레이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실제 그 사용자가 클릭한 거, 입력한 거 하는 부분들이 실제 다 단계별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네. 다루는 그쪽 부서에 있는 맞습니다. 사용자들 맞습니다. 또는 금융사나 이런 데가 좀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직원들을 폭넓게 적용하기엔 또 약간 직원들이 네.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기록이 되고. 아무래도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네.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싶지만 네. 사용자들 입장에서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네. 뭐 동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새롭게 부분이 출시되는 솔루션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아까처럼 제가 이제 MFA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이 제공되나요? 뭐 다중 인증이 뭐 아까 QR 코드로 하는 QR 것도 코드로 하는 보셨는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체 인증 같은 것도 있나요? 뭐 지문이라든가 뭐 페이스 네, 아이디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앱을 실행시킬 때 이제 페이스 네. 인증을 통해서 앱을 실행시키도록 하고 네. 그다음 뭐 SMS라든가 그다음에 뭐 FC 그래서 뭔가 코드가 날라오면 푸시를 네. 누르고 또는 이메일로 뭔가 링크를 받아가지고. 날라오면 이메일 링크를 누르면 인증이 되거나 네. 뭐 다양한 방식의 그 팩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별로 보안 정책들 여기 아까처럼 어떤 업무는 그냥 로그인만 시켜주고 굳이 세션 리코딩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그것도 설정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멤버들을 정의를 하고 현재 거기에 몇 명이 멤버로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네. 이제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뭐 사용자별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앱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음.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해 놓은 폴리시가 지금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자는 저 넷스윗이라고 하는 업무에 붙은 거죠. 음. 그리고 저렇게 리코딩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이제 그냥 업무를 편하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나는 이제 저 뱅크
관련해서 뭔가 이제 수정을 할 사항이 생겨서 지금 들어가서 에딧을 하고 거기에서 뭐 이 뱅크 어카운트 넘버가 바뀌어서 이제 바꾸는 거죠. 저런 필드들을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사용자가 한 모든 행위를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업무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에 접속할 때 채널이 바뀌는 거고, 이제 뭐 다른 영향은 없는 거고 저렇게 리코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실제 사이바크를 통해서 저렇게 폰으로 지금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저 웹이 아니라 아까 저희 쪽 접속한 팸 포탈에서 이 사용자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잠깁니다. 네. 그래서 아임백이라고 하는 걸 누르지 않으면 이제 세션이 잠기게 돼서 다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누가 몰래 맞습니다. 와가지고 자리에 와서 하는 걸 방지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들은 관리자는 손쉽게 이렇게 뭐 각각 업무별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처럼 넷스윗이라고 하는 부분만 클릭을 하시면 날짜별로 해당 웹 업무에 대한 실제 모든 행위들을 조회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저 넷스윗에서는 우리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숫자로만 입력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서 뭔가 수정이 되고 누가 바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웹 전용 팸 솔루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새로 나온 되고요. 따끈따끈한. 그럼 이 기능은요, 웹 애플리케이션 접속 관리는 기존에 설명해 주신 팸, 기본 그 팸에는 없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 팸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저희 팸 솔루션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 그 다음에 접속해서 하는 행위들을 기록하는 것까지는 전부 됩니다. 근데 저렇게 세션 특정한 항목별로 내가 어떤 걸 입력했고 어떤 걸 클릭했고 이런 부분들은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제공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고객들이 물론 이제 서버 OS 네트워크 장비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이미 전통적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최근에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는 웹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전용으로 쓰시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맞습니다. 또 요즘에 너무 많은 웹 앱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팸에서는 타겟이 뭔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뭐 장비들지 저희가 뭐 팸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세션들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벤더들이 들어와서 협력업체 벤더들이 쓰는 것처럼 최근에 고민하시는 원격 또는 재택 업무자들을 위해서 이 팸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 접근 제어라든가 계정 관리 솔루션들이 잘 커버하지 않았던 웹에 대한 보안 통제를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쪽 오늘 저희랑 같이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동원 아이텍이랑 같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POC나 데모 등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프로젝트 많다고 하셨는데요. 좀 전에 보여주신 활용 사례에 대한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영역에서 좀 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까? 산업군으로 봤을 때. 사실 산업군으로 보면은 전 산업군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되고요. 근데 특히 사이버크 같은 경우는 그 이커머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 하는 대기업들. 고객분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점점 그 클라우드 쪽으로 IT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치가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이버아크 사스 기반의 팸을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머리 말씀
해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팸에 대한 어떤 활용성을 이제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겁니다. 특히 IT 환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원격 업무도 하셔야 되고 재택근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점점 뭔가 자원들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시던 온프레미스에서 있어서의 어떤 보안과 네. 이거를 어떤 고민을 해서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동훈아이텍과 같이 한번 찾아뵙고 네. 실제 고객별로 고민하고 계신 사항별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POC나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웨비나가 오늘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아크 코리아나 그리고 파트너사인 동훈아이텍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뭐 기업의 그런 중요한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권한 계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